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이 최고의 불황을 맞이해도 여전히 제1금융권, 국내 5대 시중은행은 호황을 맞이하였었는데 심지어 성과급 잔치를 매년 하였으며 1금융권 은행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 최고 인기 직종 직업군이었습니다. 모두가 불황인데도 어떻게 나홀로 호황을 맞이할까요? 모두가 죽는다고 고통해도 절대 고통받지 않는 직업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그 직업은 사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최근 자영업자들은 도산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쌓인 부채로 인생의 마지막을 빚쟁이로 맞이하는 비운을 경험하는데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은행과 최고의 불황을 누렸던 자영업자 간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1억을 빌려줄 때 연 6% 정도에 빌려준다고 가정하면 월 0.5%의 이자가 발생하며 월 50만 원의 이자를 매달 지불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이자는 월 50만 원이라는 금융비용이라는 손실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자영업자가 신용도가 떨어질수록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월 50만 원에서 심지어 월 200만 원까지 치솟아 올라가는데 연 24%까지 금리 인상이 일어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곧 신용불량을 대비하여 미리 이자를 받아놓음으로써 신용불량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월 2%의 이자이기에 월 2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첫 해에 1억을 빌리고 곧바로 신용등급이 789 등급으로 떨어지면 10년 동안 납부하는 이자가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은 2억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성실하게 10년을 납부하였을 때 신용등급에 의해 원금의 2.4배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설사 중간에 신용불량이 된다 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자 한도인 연 약 20%의 가산이자가 부과되기에 은행은 자영업자의 수탈자가 되어 그 많은 이자 수입을 통하여 모든 업종을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기업들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민들 중에 신용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수탈자에게 대부분의 수익을 이자를 지불하여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한다 해도 결국 은행이라는 수탈자에게 이자놀이로 이용당하는 최하위 피식자가 되어 사회에서 신용불량자 내지 억대의 빚을 안고 그 빚을 물려주는 실패된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현대금융사회의 먹이사슬 구조가 됩니다. 은행이 신용불량을 대비하여 받지 못하는 이자를 미리 받아내는 이런 신용의 차등에 따른 금리에 의한 안전장치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도 은행은 호황을 누릴 수 있으며 정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금리차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도 및 폐업이 대량으로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포식자와 피식자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포식자는 자신의 강포함을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피식자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경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가해자로 군림한다 해도 어떤 사회에서도 지탄받지 않는데 이미 그 위치가 사회경제를 움직이는 강한 손으로 자리 잡은 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자가 된 포식자가 지배하며 약한 피식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는 시작됩니다. 피식자들을 포식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자들은 피식자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그 공산정권이 과거 포식자가 자신을 수탈한 것보다 더한 포식자로서 모든 기업들과 서민들을 수탈하는 가장 강력한 수탈자로서 군림하게 되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포식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은 당시에는 좋아 보이고 서민들의 편이라는 확신적인 착각을 하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포식자로 모든 국민들을 피식자로 만들어 국민들 위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군림하고 군림하여 이제 모든 국민들은 한낱 노동자에 불과한 삶을 살게 합니다. 완전한 수탈,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와 같이 자유재산을 국가재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을 통해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플레가 일어나며 그 결과 서민들의 고통은 더해질 뿐입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들은 이미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중국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중국 공산주의의 권위 아래 있는 작은 중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공산당으로서 모든 정책을 펼칠 때 전 국민들이 아무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산주의가 시작할 때 수탈자에게서 해방시켜주는 사실, 부르조아에서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켜는 그 해방감에 아무도 반감을 갖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공산 정권이 또 다른 포식자가 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카카오톡 검열, 같은 언론 통제는 작은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 경제 탄압, 사상 탄압, 교육 탄압, 사법 탄압, 언론 탄압, 수많은 탄압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2027년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세팅되는 해부터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제까지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땐 이미 늦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75년을 싸워왔는데 아직 전쟁조차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공산화가 진행 중인 것은 5년 전 제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받은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문제들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재명 정권과 아무 정치적인 협상하지 않을 것인데 트럼프와 같은 우파 정치인들은 좌파 정치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인간으로 존경하는 40대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과 같이 인간들이 아닙니다. 같은 사상, 곧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75년을 살아온 나이 먹은 60대 이상의 우파들은 현재 좌파 정권을 한 국가의 정권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통상적인 한 국가의 한 정당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세워지고 유지되고 정치가 시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저의 표현이 과도한 표현인지 아니면 극히 조심스럽게 표현한 저의 주장인지 2025년, 2026년, 2027년이 지나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저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 앞에 안쓰러움과 안타까움과 걱정만이 남으며 모든 국민들이 소수의 수탈자들에게서 수탈당해 피식자로서 국가의 한 노예로 인생이 전락되는 비참함에 대한 예언적인 글을 남길 뿐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7월 4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